안녕하세요, 마코 장입니다. 쭉쭉 늘어나는 치즈에 매콤한 등갈비를 곁들여 먹는 치즈 등갈비, 고소한 버터 향이 나는 식빵과 달달한 생크림 토핑의 허니 버터 브레드, 시원한 아이스크림 위에 쫀득한 벌집이 올라간 벌집 아이스크림, 이 세 가지 음식들의 공통점 뭔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혜성처럼 반짝 유행했다가 얼마 못 가서 자취를 감춘 아이템들이라는 건데요. 이처럼 오늘은 한때 한국을 휩쓸었지만 금방 유행이 끝나버린 아이템 탑3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정체불명의 분홍색 음료를 들고 다니던 모습 다들 기억하시나요? 싱싱한 딸기와 바나나를 갈아 만든 일명 딸바. 저도 한 잔씩 사 먹었을 만큼 인기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생과일 주스의 대표 주자였던 주시입니다. 생과일 주스 전문점 주시는 한때 커피 전문점에서 파는 브랜드형 과일 주스와 비슷한 맛을 유지하면서 저렴한 가격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요. 2015년 직영점 1개에서 시작해서 2년 만에 무려 800여 개의 매장까지 확장했었죠. 2008년 17개의 가맹점에서 2년 사이 364개의 가맹점을 오픈했었던 카페베네와 비교해봐도 주시의 성장세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이렇게 주시가 큰 인기를 끌 수 있었던 이유는 생과일 주스의 신선함, 건강함을 어필과 동시에 과일을 직접 수입 경매하는 방식으로 유통마진을 줄여서 달달한 생과일 주스를 한 잔에 1,500원이라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딸기와 바나나를 섞은 딸바, 오렌지와 파인애플을 섞은 오파, 자몽과 파인애플을 섞은 자파 등 두 가지 과일을 섞은 독특한 레시피들로 큰 인기를 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주시의 성장도 점차 꺾이게 되는데요. 2017년부터 매장이 점점 줄더니 현재는 314개의 매장만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매년 적게는 6억부터 많게는 17억까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는데요. 주시가 이렇게 주춤하게 된 건 과대 광고, MSG 함유, 아이디어 도용 등의 여러 논란과 저가 커피 브랜드의 성장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가 주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과대 광고 논란을 보면 16년 6월 뉴스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1리터 주스 용량 속였다라는 사건이 보도가 되는데요. SBS가 한 소비자 단체와 함께 실험한 결과 주시 매장에서 구매한 1리터짜리 주스는 600ml에서 800ml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대해 주시 담당자는 컵 자체는 1리터가 맞다고 해명했지만 컵 용량 역시 830ml에 불과해서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시는 보도 다음날 사과문과 함께 사과 주스를 1,000원에 출시하겠다고 했지만 이를 접한 소비자들은 진정성이 없다, 사과문이라면서 사과 주스를 1,000원에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소비자 우롱으로밖에 안 보인다, 정말 진심이라면 이런 식의 사과글은 올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좋지 않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공들여 쌓아왔던 브랜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또한 공정위에서는 과대 광고가 맞다는 판결을 내리고 2,600만원의 가징금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주시 믹스 MSG 함유 논란입니다. 과대 광고 논란이 터지고 한 달 뒤 16년 7월 달달한 생과일 주스 주시 MSG 사용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물론 MSG는 문제될 게 없는 안전한 천연 성분이지만 주시가 자신들이 만든 음료 맛의 비결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량의 소금과 설탕, 배즙이라고 광고했던 게 문제였습니다. MSG 사용을 부인하던 주시는 계속된 해명 요구에 실은 주시 믹스에 0.05% 극소량 들어간다고 해명했는데요. 해명한 내용을 보면 MSG 포함 함량은 불과 0.05%고 이는 우리가 매일 사먹는 김치찌개의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양이다. 이 MSG는 주시의 단맛을 올리거나 맛을 내는 용도가 아닌 주시 믹스에 포함되어 있는 나트륨 함량을 줄이기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시가 MSG를 사용해서 주스 특유의 단맛을 더하고 일정한 맛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한 생과일 주스 전문점 관계자는 주시가 그동안 맛 좋은 과일만 엄선해 판매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사실은 MSG 덕분에 맛있는 단맛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설탕 또한 극소량만 쓴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당시 주시 믹스의 주 성분은 대부분 설탕 성분이었는데요. 논란 이후 빠르게 당 섭취를 줄일 수 있는 감미료를 넣은 주시 믹스를 내놓았는데 정제소금 0.3%, 자일로스 등 기능성 감미료 0.9%, 백설탕 98.8%로 이 또한 대부분 설탕 성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신선하고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먹었는데 가격이 싼 것만 알려주고 대충 판매하는 게 아닌가, 앞으로 잘 이용할 것 같지 않다며
실망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후 주씨는 사과문과 함께 주씨 과일 함량과 성분표를 공개하고 주스의 당도 조절을 가능하게 하며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언론에서는 부정적 이슈가 불거질 당시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수개월간 누적된 사안을 뭉뚱그려 사과하는 모양새라며 신뢰를 되찾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이디어 도용 논란은 앞서 소개한 논란들이 생기고 3년 후 2019년 9월에 일어났습니다. 음료 위 생과일 2층 컵 아이디어 뺏겼어요 라는 제목으로 MBC 뉴스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주씨 가맹점을 운영하던 A씨는 과일 음료를 반반 나누는 컵을 개발하면 손님이 더 올 것 같아 직접 디자인하고 특허도 출원한 컵을 본사에 납품하기 위한 계약을 추진했다가 금액 문제 등으로 결렬됐었는데요. 그런데 이후 주씨 매장에 A씨의 아이디어와 비슷한 컵이 사용되기 시작했고, 이에 A씨가 항의했지만 주씨 측은 A씨가 아이디어를 내기 전부터 비슷한 컵의 도입을 검토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A씨는 결국 특허청에 이를 신고했고, 특허청은 주씨 측에 해당 용기를 사용하지 말라라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소비자들은 주씨 불매 각이다, 개인이 특허 상표를 먼저 냈으면 인정을 해야지, 내로남불이다, 내 가족 일이라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난다, 애초에 가지도 않았지만 더 갈 일 없을 것이다, 주씨 이번에도 사건 터지는군요 등 앞서 다뤘던 논란들도 재조명되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가중되었는데요. 주씨는 이 논란이 터지기 전인 2018년부터 과일 편의점 주씨로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하며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었는데요. 마지막 논란으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도 주씨는 수박 도시락 등 제철 과일 본연에 초점을 둔 시즌성 메뉴들을 출시해서 진짜 해자 메뉴, 피크닉, 캠핑, 휴가 갈 때 들고 가기 좋겠다, 자취생들 꿀팁이네, 전 지점에서 빨리 팔아주세요 라는 등 SNS의 좋은 반응으로 재조명되는 듯 했으나 국내 음료 시장 공급 포화의 영향 때문인지 큰 효과는 없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본다면 주씨가 찬란했던 과거의 영광을 다시 되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대왕 카스테라입니다. 대왕 카스테라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과 달콤하고 고소한 맛, 그리고 여태 본 적 없던 거대한 크기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대왕 카스테라는 2016년 하반기에 페이스북 등 각종 SNS를 통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등에 업고 등장했습니다. 특히 SNS의 상승세와 맞물려 대왕 카스테라의 인기는 식을 줄 몰랐는데요.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가성비 좋은 선물용 디저트로 인기였고, 창업자들 입장에서는 낮은 진입 장벽과 계절을 타지 않는 창업 아이템이라는 이유로 6개월 만에 약 400개에 달하는 대만식 카스테라 매장이 생길 정도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대만 카스테라가 유행하고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시기에 엄청난 위기가 찾아옵니다. 바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조류 독감으로 인해 한 판에 5,400원 정도였던 계란값이 12,500원까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대만 카스테라는 계란이 필수 재료이기 때문에 마진율이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 심지어 적자가 나는 매장도 많았습니다. 이 시기에 재료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래도 대부분 매장은 조류 독감이 박멸되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어떻게든 버티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조류 독감이 완전히 박멸되기 전에 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바로 17년 3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방영된 대만 카스테라 제조법 논란입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이 주장하는 대만 카스테라의 문제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일본식 카스테라에서 쓰이는 버터나 마가린, 쇼트닝보다 값싼 식재료인 식용유를 사용했으면서도 성분 표기 없이 일본식 카스테라에 견주는 고급 식품인 것처럼 과장 광고한 것. 두 번째는 대만 현지에서는 대만 카스테라가 붕어빵, 계란빵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기에 가격이 2-3천원으로 팔리지만 고급 카스테라인 것처럼 속여서 4-5배의 가격을 받았다는 것. 세 번째는 벌꿀을 사용했다고 웰빙 음식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벌꿀 함량은 표시하지 않고 풍리를 취한 것. 네 번째, 대만 현지와 기술 제휴를 맺고 30년 동안 연구해서 전문적인 조리 과정이 있는 것처럼 과장했지만 실제로는 거짓이었고, 레시피도 이미 대만에서 대중화된 레시피를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 이렇게 4가지 주장을 했는데요. 대만 카스테라 매장들은 해당 방송이 반영된 지 이틀 만에 매출이 90%가 떨어지는 등 정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한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에는 방송이 나간 이후에 식약처에 의해 강제로 폐업당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식약처에서 성분 조작 혐의로 프랜차이즈 업체에 제동을 걸면서 가맹점들도 공범에 가까운 형태로 보고 폐업을 당한 거죠. 이후에 대다수의 대만 카스테라 매장들은 폐업을 하고 주변에서 자취를 아예 감추게 되는데요. 여담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의 주인공인
대표적인 비텍과 근세의 가족들이 몰락하게 된 이유도 이 대만식 카스테라 파동으로 망했다는 설정이 붙어 있었던 만큼 당시 대만식 카스텔라 논란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몇몇 가맹점주는 프랜차이즈 본사에 소송을 걸기도 했습니다. 가맹점주 A씨와 B씨는 본사가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홍보할 때 웰빙 식품이라고 기만했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했고 승소해서 총 3천여만 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한편 방송 직후 점주들과 알바생 등 많은 사람들이 방송된 내용과 현실이 다르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방송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해당 방송은 마치 시중에 있는 대부분의 대만식 카스테라가 이렇게 만든다는 식의 표현이 문제였습니다. 그 사례로 한 점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왜 당신들 때문에 해당 업체 가맹도 아니었던 죄 없는 누리가 파산해야 합니까? 저와 우리 가족은 이제 어떡합니까? 라는 사연을 올렸습니다. 관련 글들이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먹거리 X파일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문정훈 교수는 공포심 조장으로 이목을 끈다고 비판했고 음식평론가 황교익 씨는 식품업체 방송사 이를 먹고 보는 우리도 천박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결국 먹거리 X파일의 보도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들이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인터넷에서는 영세 기업만 잡고 대기업은 안 잡는 치졸한 방송이란 이미지가 박혀서 스타벅스 가고 싶은데 맨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으니 먹거리 X파일에서 스벅 좀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대기업 식품 관련 문제점은 고발하지 않으면서 명세 업체에게 중점적으로 타격을 주는 먹거리 X파일의 형태를 비꼬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맹점주들이 성분을 포기하지 않고 과장 광고를 한 것에 소비자들이 배신감을 느껴서 망한 건데 이를 외면하고 먹거리 X파일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 것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반박하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한편 프랜차이즈 창업 전문가인 장정용 한국창업경제연구소장은 이 바닥을 아는 사람들은 진작부터 대만 카스테라가 오래 못 갈 아이템이라고 봤다며 프랜차이즈 본사 역시 이게 1년짜리 아이템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대만 카스테라 몰락은 이미 예정된 미래였다고 말했습니다.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역시 비슷한 지적을 했는데요. 그는 먹거리 X파일이 일부 대만 카스테라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좋은 핑계가 된 측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몇몇 프랜차이즈 본사가 반짝 유행을 노리고 대만 카스테라를 들고 나왔는데 인기가 시들해질 쯤 먹거리 X파일이 뺨을 때려줬다는 거죠. 최근 들어 대만식 카스테라가 종종 다시 보이곤 하는데요. 간만에 다시 등장해서 그럴까요? 그 인기를 바탕으로 온라인 주문 판매까지 할 정도로 나름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대만 카스테라가 앞으로 어떤 행복을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아이템은 몇 달 전까지도 굉장히 핫했던 탕후루입니다. 탕후루는 중국의 전통 길거리 음식으로 국내에 언제 들어왔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2020년대에 서울 번화가에서 종종 보이기 시작하더니 현재 전국에 탕후루 매장이 1673개로 국내 스타벅스 매장 수와도 맞먹는 수준까지 생겨났는데요. 스타벅스는 20년 동안 서서히 매장 수를 확장한 것에 비해 탕후루 매장은 성장세가 얼마나 가팔랐는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발표한 지난해 카드 매출액과 신규 가맹점 비중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탕후루 전문점의 매출은 22년도 대비 1678%, 약 17배가 급증을 했고 신규 가맹점도 마찬가지로 1339%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단한 수치죠. 또한 왕가 탕후루, 왕후 탕후루, 대단한 탕후루 등 프랜차이즈도 급격하게 생겨났고 심지어는 탕후루를 사이드 메뉴로 키워 파는 마라탕집이나 카페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이렇게 탕후루가 급속도로 성장하게 된 건 코로나 시기의 먹방과 ASMR 영상에서 탕후루 먹방이 일종의 트렌드였던 것이 주된 이유라고 보이는데요. 바삭한 식감과 입속에서 터지는 과즙의 조합, 그리고 알록달록한 색감 등 한국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힘들었던 특징들을 앞세워서 먹방과 ASMR을 타고 무섭도록 유행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탕후루에 관한 검색량이 반토막 날 정도로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탕후루 매출액도 엄청나게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 1위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왕가 탕후루에 따르면 23년 10월 이후와 23년 4, 5월의 매출을 비교해봤을 때 10%에서 25%가량의 매출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24년 1월부터 24년 1월 말까지 폐업한 매장은 98개로 이 중에 개업 후 한 달을 못 버티고 폐업한 매장은 45곳이나 된다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핫했던 탕후루가 갑자기 이런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이유는 탕후루가 건강에 해롭다는 우려입니다. 사실 탕후루가 유명해질
어릴 때부터 이미 건강에 해롭다는 의견이 종종 나왔었는데요. 탕후루 꼬지 하나에 첨가된 당분은 10g에서 25g으로 열량은 꼬치당 100칼로리를 훌쩍 넘기기에 어린아이가 먹게 될 경우 평균치보다 높은 당분 섭취로 소화비만과 당뇨를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작년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왕가탕후루의 정철훈 공동대표를 부르기까지 했는데요. 이날 강기훈 의원은 정철훈 대표에게 탕후루로 인한 소화비만, 소화당뇨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요. 정철훈 이사는 당뇨를 줄이고 천연당을 쓰는 방법도 개발하고 있다며 아이들 건강도 생각하고 사회에 좋은 일도 하는 문화를 만들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스벅 자바치 프라푸치노 당류가 톨 사이즈 기준으로 42g이다. 뉴스 영상에서 당류 함량이 가장 많은 블랙 사파이어 탕후루가 24g. 탕후루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니 정치인들이 민생에 신경 쓰는 척하려고 국감장에 세우는 게 여러모로 대단하다. 먹는 건 아이들 부모가 교육으로 조절해서 먹여야지 왜 공급 자체를 통제하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탕후루 주 소비층인 10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반응은 엄마의 입장으로 죽어도 안 사준다. 근처만 가도 혼낸다. 사달라고 하면 차라리 과일을 사준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탕값과 과일값의 변동입니다. 지난해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설탕 인플레이션, 일명 슈거플레이션과 같은 기온 이상으로 인한 과일 수확량의 감소 또한 타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설탕 가격이 다시 내려와 상황이 괜찮아졌다고 하지만 이번 달까지만 해도 32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 과일값 관련 기사가 보여주듯이 탕후루의 간판 메뉴인 딸기와 귤 가격은 도저히 내려갈 생각이 없는데요. 딸기 2kg 평균 도매가는 38,275원으로 지난해 36,605원 대비 약 25%나 올랐고, 감귤의 경우 5kg 평균 도매가는 28,380원으로 지난해가 15,125원, 무려 87%가량 급등하는 등 재료비가 말도 안 되게 상승해서 탕후루 가게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프랜차이즈 탕후루 가게를 운영하는 점주 김모 씨는 판매량이 대략 30% 정도 줄었다. 재료값에 월세, 인건비, 로열티 등 내야 돈은 점점 늘어나는데 버는 돈은 줄어드니 좀 더 버텨보려고 하지만 폐업까지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점주 이모 씨는 탕후루 인기가 절정이었을 때보다 손님이 3분의 1로 뚝 떨어졌다. 과일의 경우 도매 시장에서 직접 구매하지만 요즘 도매 가격이 소매 가격과 비슷할 정도로 과일값이 많이 올라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급 과잉 문제입니다. 요즘 탕후루에 관한 기사들을 보면 1km를 걷는 동안 탕후루 가게가 10개나 있었다며 일명 탕후루 옆 탕후루라고 불릴 정도로 점포 간 생존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토록 빠르게 늘어난 탕후루 매장들을 보고 대만식 카스테라떼처럼 낮은 진입 장벽과 공급 포화 단계를 밟고 있다며 탕후루 매장들이 줄폐업을 할 수도 있겠다는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일부 점주들은 이미 유행이 지나고 있는 타이밍, 한창 잘 될 때와 비교해서 수입이 반토막 났다. 주변 상권에 경쟁업체가 없는 곳들은 그나마 나은 편이지만 뒤늦게 문을 연 곳들은 원구 매수도 어렵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해서 역시 유행 타는 음식은 하지 말아야죠. 탕후루는 너무 과열된 유행템이라 일찍 발 뺀 분들만 돈 많이 버셨을 거다. 탕후루 가게가 너무 많다. 그만큼 망하는 곳도 많은 것 같다며 탕후루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탕후루 전문점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산타 탕후루를 출시하는가 하면 그릭 요거트, 구슬 아이스크림 등 다른 디저트들과 조합한 메뉴를 선보이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들이 향후 탕후루의 모습에 어떤 변화를 줄지, 과연 탕후루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때 한국을 휩쓸었다가 유행이 지나버린 아이템 3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무리 독창적이고 잘 나가던 아이템이라고 해도 외면받는 현실을 보니까 항상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만이 롱런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